자,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의 거의 마지막 내용들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개념원리 182쪽부터 186쪽까지 두 가지 내용이지만 짧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빨리빨리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에요. 공통근이라는 거는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방정식이 있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랑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5는 0에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근은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성립시키는 근이죠. 그죠? 이것처럼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을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쌤,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연립방정식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연립방정식도 이놈 두 개를 연립한다 라고 했을 때 근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이걸 따로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나 아니면은 지금 개수가 문자로 돼 있거나 오케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앞전 영상에서 풀었던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숫자들은 그래도 다 나와 있었잖아. 그치? 개수가 3이니 4니 뭐 이런 건 다 나와 있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가 아예 문자로 돼 있는 경우도 있을 때 그때도 공통근을 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두 방정식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두 방정식을 각각 인수분해해서 공통근을 찾는다. 이거 뭐예요? 연립방정식. 오케이?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라. 개수가 모두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게 공통근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해와 다를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문자로 돼 있다거나 막 이런 경우 좀 복잡한 경우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통근을 알파라고 둡시다. 왜냐면 헷갈릴 거거든. 일단은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두고 그거를 우선 대입할 거예요. 오케이? 공통인 근이니까 그 식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두 방정식에 최고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최고차항을 소거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상수항을 소거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해가 있을 거예요. 그 알파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알파 중에서 공통이 되는 알파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알파가 정말로 이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하여 얻은 방정식의 해 중에는 공통근이 아닌 근도 있을 수 있으므로 두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봐서 모두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자,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대. 그러니까 연립하면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단순히 연립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 여기선 1차항의 개수가 k고요. 여기서는 2차항의 개수가 k거든요. 2차항이래. 상수항의 개수가 k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뭘 해서는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나는 두 식을 최고차항을 한번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두 식을 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알파로 묶으면 k 빼기 2 알파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빼기 아니죠? 플러스 k 빼기 2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테니까 는 0 이렇게 될 것이다. 이쪽도 0에서 0 뺐으니까 그랬더니 1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그러면 k 빼기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자,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k가 2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둘 다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공통근을 가질 때의 k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두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에다 k를 2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얘네들은 공통근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똑같은 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 있을 건데 그 근이 모두 공통근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k는 2일 때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첫 번째 거에는 1 빼기 k 마이너스 2는 0이고 두 번째 거에는 1 빼기 2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둘 다에서 k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도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 공통근 알파는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은 2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근 유형은 이제 뭐랄까 실제로 x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공통근을 직접 구한다기보다는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과 그다음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의 부정은 무슨 뜻일까? 부정. 뭘까요?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 근이 정해지지 않는다. 요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래야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데, 근데 방정식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적으면 근이 엄청 많게 돼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만 해도 1,2도 있을 거고 0,3도 있을 거고 되게 많겠지. 그치?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근을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근에 대한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몇 개로 압축시켜 볼 수가 있어. 수많은 근 중에서 그 중에 정수인 것만 또는 실수인 것만 이렇게 하면 그 근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서 정수 조건일 때, 실수 조건일 때 각각 푸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 있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x랑 y가 정수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자, 보통 인수분해가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숫자를 빼놓고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꼴로 변형이 가능해요. 근데 이 1차식에는 x, y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x, y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자,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정수의 약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문제를 좀 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야 이해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의 꼴로 나타내면 얘가 0이 되려면 제곱되는 a랑 b가 각각 0이어야겠지. 그래서 실수 a, b에 대하여 a는 0이나 b는 0이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했는데 여기서 근이 있는 거잖아.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런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먼저 볼게요. 예제. 자, 방정식 xy 빼기 x 빼기 y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정수 xy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는 싹 넘겨버리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x로 한번 묶어봅시다. y 빼기 1, 요 두 개를 x로 묶었어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y는 2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도 뭔가 만들 수 있지. 공통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는 3이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럼 y-1, x-1은 3인데 지금 정수 xy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y-1이랑 x-1도 정수겠죠. 그죠?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되려면 몇 개 없어. 그치? 그걸 한번 표로 나타내 볼게. y-1이랑 x-1을 곱해서 자, 3이 되는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있어요? 1, 3, 3. 그지? 그 다음에 3,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각각 x 값이랑 y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는 y 값, 여기는 x 값. 여기다가 1씩만 더하면 xy 값이죠? 1 더하면 2, 얘는 4, 여기는 4, 2, 마이너스가 아니고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xy 값은 4,2랑 x 먼저 쓸 거니까 그 다음에 2,4랑 마이너스 2,0이랑 0,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로 압축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놈의 근은 진짜 많았겠죠. 그쵸? 진짜 많았겠지만 근데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이 4개로 확정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오늘 풀어볼 거예요. 자, 한번 필수 예제 한번 가볼게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xy 빼기 y 마이너스 3 빼기 x제곱은 0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 값을 구하시오. 양의 정수 뭐야? 자연수죠, 자연수. 자연수 볼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 식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한번 되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 요 둘이 y로 묶일 것 같아요. 그래서 y로 묶어보면 x 빼기 1 하고 y 하고 마이너스 x 제곱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빼기 1을 뭔가 숫자를 더해서 만들 수 있지 않나? 합차 공식을 이용해 볼까? 여기 플러스 1을 양변에 하면 요거 y 곱하기 x 빼기 1 하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4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1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x 빼기 1로 묶어내면 여기는 y 남고 얘는 x 플러스 1이 남겠죠. 는 4다. 자, 그럼 x 마이너스 1 곱하기 y 빼기 x 마이너스 1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x 빼기 1이랑 y 빼기 x 마이너스 1은 자연수는 아니어도 정수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해서 4가 되는 값들을 생각해 볼 거야. 오케이? 뭐 있지? 1, 4, 그 다음에 2, 2, 그 다음 4, 1이고요. 아무래도 음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x가 1보다 크니까 x 마이너스 1은 양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건 보지 않아도 되고 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x 값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 y 값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서 x 값을 구하면 1씩 더하면 되니까 2, 3, 5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자, y 빼기 x 빼기 1이 4야. 그치?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 빼기 3이 4니까 y는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3이면 여기다 넣으면 y 빼기 4가 2예요. 그러면 여기는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5면 넣으면 y 빼기 6이 1이니까 y는 7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양의 정수 x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y 값은 2,7이랑 그 다음 3,6이랑 5,7 이렇게 3개가 되었다. 요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인수분해를 해서 이쪽에는 정수가 남도록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요거를 좀 이용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는 실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실수 조건의 방정식 필수예제 20번.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을 구하시오. 우리 실수 조건에선 어떤 거 있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a는 0이나 b는 0이어야 된다는 거 이용할 수 있었고, 또는 뭐예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을 때 걔네가 실수 xy가 존재해야 되니까 실근이 존재해야 돼서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 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얘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1차 항은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 빼기 1 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요 놈을 만족하는 뭐가 있어야 돼? 실수 x, y가 존재해야 되니까 근이 존재해야 돼. 실근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쓴다 이거죠. 2차,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4분의 D 한번 써볼게요. 여기 짝수니까 y-1의 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전개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빼기 2y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양변을 곱하고 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는 근이 뭐밖에 없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0이랑 같은 거밖에 없지. 그래서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정해진 거잖아. 이 방정식의 해로 뭐 해야 돼?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때의 x값도 구해야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4는 0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네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는 실수라고 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밖에 없었다. 요거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은 다 끝났어요. 우리 2차 방정식도 했었고요. 3차, 4차 방정식도 했었고, 그 다음 연립방정식도 했었고, 오늘 공통근이랑 부정방정식 얘네도 했었죠? 그죠? 방정식 많은 내용을 했는데 방정식을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부등식 잘 못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한번 복습하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고생했습니다.